자, 전일까지 현대로템의 평균 단가를 다 배제하고 오늘 기준에 저의 문자 기준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편입이 저가에 됐다 그런 것도 다 배제하고 이렇게 되면은 275000 단순하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들어갔을 때 여기는 14만 원이 되나요? 14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29,000원에 추가 편입을 했다. 문자가 또 와서 그렇게 되면은 뭐 28,400원으로 하면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1.5% 2,800원 1.5%네. 일단 그러면 여기 28,400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거는 뭐 개별 성향 전체적인 매도 사이는 공식적으로 강하게 드리지는 않았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지금 편입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매매 사인을 드렸을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점에서 전량 정리하고 지금 또 눈누난나 하고 재편입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뭐 안 갖고 계신다고 하니 거기에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재차 편입 설정을 위에서도 잡아드리고 하여간에 뭐 평단을 다 따져보죠.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그러니까 100원 단위 이렇게 보시면은 감당 안 되고 들여다보고 계신 입장에서는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갔는데 밀리면 얼마나 감당이 안 되겠어요. 심적으로. 자 보시면 275000 플러스 14000 플러스 142000 나누기 4를 내주면 되나요? 그러면 4가 아니구나. 나누기 뭘로 해줘야 돼? 20%니까 1%니까 4가 맞잖네. 50만 원, 10%면 27만 5천 원, 14만 원. 그렇게 해서 평단이 얼마냐 이 기준인데 나누기 20, 나누기 20, 57, 57. 아유 잠시만요. 142000, 140000, 275000 이꼴은 57 나누기 20 27,850원 이렇게 되면은 현재도 수익 기조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편입을 못 하셨을 수 있어. 뭐 날라오는 문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오히려 27,000원 이하에서 그래? 라고 편입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혹은 뭐 28,000원 매수에 나갈 때 혹은 돌릴 때 녹화를 해드리면서 27,000원 그 전후에서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그잖아요. 두 번째 기준은 284000 플러스 29000 곱하기 5%죠. 저에서 5%를 들어갔다고 치면 05% 5% 그러면 이제 평단이 어떻게 될까요? 총 284 0001 나눠주면 되죠. 214500 플러스 284000 나누기 15%는 286000. 그러니까 지금 뭐 버겁거나 숨차거나 뭐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네 이거 편입해서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변동성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래대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제한적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요자락에 10%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좀 높게 잡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기서는 손실률이 꽤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만 일단 한번 따져보죠. 1,
290 맞나 291 5001 그 다음에 28,500원 곱하기 5% 해주면 1425001 나눠줘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291500 28,900원 어휴 이건 좀 높습니다. 28,900원 이렇게 해서 평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5%를 설정 범위를 가져가니까 그 이제 5% 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제 뭐 설정할 수는 없고 또 미끄러져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추입 추세 부분이 약화돼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물량으로 미끄러지느냐를 이제 추정을 장중에 해보는 거고 장 끝난 이후에는 누적 수급 범위를 또 놓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결론은 지금 기준의 프로그램 쪽의 흐름은 뭐 어디선가 이게 지금 뭐 매도 해가지고 여러 명 있는 방에서 뭐 이런 잘 자란 물량들 몇백 주 또 뭐 몇천 주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물량이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 연동된 건지 또 떨어져 내려올 때 프로그램은 잡아줄 건지 그러니까 일단 28,000원 공방을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28,000원에 80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28,000원 위에서 그러면은 14만 주 정도는 더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무조건적으로 미끄러지는데 편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뭐 마지막 5%의 편입을 한다. 요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기준처럼 저점을 찍고 1.5%를 돌린다든가 밀려 내려오는데 뭐 프로그램은 정체 상태인데 과도하게 좀 밀린다든가 그죠? 그래서 28,500원 공방 나오다가 28,000원까지 밀렸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쪽은 그닥 바뀐 게 없어. 물론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해석해서 과하다. 28,000원에 난 편입을 할 거다. 요 기준이 설정이 되든 그러니까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급박하게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린 적도 드물고 그리고 마감 무렵까지 매수 사인을 설정해 드리려고 고민하는 적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못 견뎌서 나오는 물량이 됐든 손바뀜의 물량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추이 부분이 이제 어느 쪽에 흐름으로 잡혀줄까를 보고 마지막 문자를 추가 편입으로 발송을 하든 아니면 요 물량 가지고 나머지 추이 추세를 보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마감 동시 효과까지 20분 남아 있으니까 이왕이면 뭐 쭉 뻗어 올라가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만에 하나 꼬리가 더 달리고 시초가 대비 또 음봉으로 미끄러지더라도 우리는 거래량 부분하고 시간 외에 장 마감 이후에 수급 범위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좀 더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률의 기준은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5%다. 전일 대비 5%다. 하루 종일 변동률이 10%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손바뀜 쪽으로 해석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좀 놓고 보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월등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좀 프로그램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면 요 자락에서 딱 마지막 그 매수 편입 기준을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차분히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만 그것도 심사숙고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이나 이런 종목처럼 펀더멘탈이 아예 없는데 움직임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손절을 명확히 잡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 누적 수급이 있고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의 규모가 서로 다르죠. 또 정책도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얼마 이탈되면 손절할 거야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겁니다. 또 무조건 가져갈 수도 없고. 일단은 오늘 이 거래대금 뭐 삼성전자에 밀려서 2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1조까지도 솔직히 뭐 되게 크게 고점 넘기면서 1조까지도 기대를 해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20분 남겨놓고 초대량의 거래가 터지기는 어렵고 일단 7천억을 기준으로 지금 6,870억이니까 마감 동시효과까지 해서 7천억 정도다. 또 시간에서 일정 범위 이제 거래가 터져서 7천억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내일 기준에 한 3,500억만 터져도 돼요. 그러니까 3천억만 넘겨도 됩니다. 1,000만 주 또 1,500만 주만 나와도 돼요. 사실 1,000만 주는 좀 약하고 1,500만 주만 나와도 변동성은 오늘의 고점 돌파 시도를 또 혹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연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오늘 개장 초부터 편입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또 오늘 그 중간부터 28,400원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차익 실현 또 28,000원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차익 실현 이제 맨 마지막 자락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수수료 빼고 조금 이득 보고 나오는 수준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더 터져줄지 추이 추세가 더 강화될지 그 정도 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 다음 주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대금 거래량은 뭐 월등히 터트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주봉의 기준에서 다음 주까지 가져가면서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제 오늘 감싸 놓으면 제일 좋은데 오늘 감싸지 못하고 내일 감싸 않는다. 이왕이면 꼬리가 더 짧아지면 더더욱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주 거래를 기대해보고 거래가 없으면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 혹은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까지도 설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최대 고점에서 이제 잡으신 분들 그분들의 평균 단가가 28,900원이에요. 28,900원 대비해서 이렇게 끝나고 만약에 한테뭐 더 밀려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최대 폭의 손실이 지금 기준에서는 한 3%대 여기서 크게 더 밀린다 하면 뭐 5%그 정도기 때문에 매매 기준에서 그렇게 무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손실을 보고 나올 만큼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누적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쪽도. 다행스럽게 눌리더라도 지금 프로그램 쪽이 더 확대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가 뭐 월등히 많은 물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마감 이후에 만약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졌다 해도 외국 기관의 수급 범위 관여도가 최소 뭐 20% 이상 20%그 정도 수준은 최소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족형의 도지로 형성을 해놓네요. 아까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올려주신 불기둥방에 분이 계시는데 오늘 뭐 현대로템 하나에 집중하니라고 전략을 못 잡아드렸어요. 죄송하게도 내일 상황 봐서 잡아드리고 아니면 야간 교육 방송 때 잡아드리고 그리고 일단 좀 과한데요. 마지막 매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찍고 돌릴 때 기준에서 저점을 찍고 돌릴 때 기준에서 마지막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분할 매수한다라고 설정을 잡아놨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찍고 1에서 1.5% 돌릴 때 그리고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시초가 부분 기준에 공방이고, 이 상태에서는 27,800원 기준에서 5% 추가 20%는 채우고 끝.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33,000원 그렇게 하고, 변동성 매매 차익 실현 부분은 설정을 아까 해드렸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좀 잘라서 문자를 최종적으로 발송할게요. 종가 베팅에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한 템포 더 미끄러져 있고, 프로그램 쪽은 변화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눌림폭이에요. 문자부터 발송하고, 매직 계산기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650원.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평단 다 계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 편입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러면 이제 평단 맞춰서 편입 구간 설정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좀 공격성을 띠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650원, 550원까지 좀 미끄러져 있고, 그럼 650원으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27,650원) 11월 17일 자 보겠습니다. 27650 이왕이면 위로 쭉 뻗어 올라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138250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 둔화되면은 도망쳐 나오겠습니다. 어차피 거래가 둔화돼도 변동성은 위아래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이후에는요. 뭐 오늘 손바뀜이 월등하겠죠. 자, 평균 단가 28,362원인데 400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28,400원. 그 다음에 이쪽이 좀 단가가 높아요. 플러스 142500 플러스 138250 나누기 20% 해주면 28,65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단가예요. 현대로템 매직 계산기 좀 잘라서 올려드렸나요? 자르고 계신가? 그 단가가 안 나오나? 그러니까 저거를 보시면서 나는 왜 저 단가가 아닐까? 나는 왜 더 높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더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대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도지 양상으로 끝난 부분 얘랑 똑같은 흐름이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가 있죠.
에코프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에코프로 7월 14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먹어. 뭐 하루 이틀 경험을 해봐. 35년 경험을 했는데. 에코프로는 그날은 이제 우리가 원래 안 갖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날 우리가 종가 수준에 3시 3분에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는 평단 낮춰 놓으세요. 에코프로는 우리가 7월 14일이에요. 날짜도 아니죠. 뭐 7월 14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볼까요? 이렇게. 이때는 시장이라도 올랐지. 오늘은 시장이 1.08% 하락이야. 에코프로 7월 맞나요? 이게 22년 7월 20일 여기구나 여기. 깜짝 놀랐네. 이렇게 끝났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끝났어. 얼마나 공포감이 앞섰을까? 근데 공포감이나 마나 이제 우리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고점 전량 차익 실현이고 매수세에는 3시 3분에 75,700원에 매수를 했죠. 75,700원.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이자락에서 장악형의 기준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뭐 눈눈 안 나, 눈눈 안 나지 뭐. 개파락이 살짝 나오면서 이제 공포감이 앞섰지만은 눈눈 안 나, 눈눈 안 나. 지금 이 이슈가 끝날 이슈가 아니죠. 주말 내내 이제 또 이슈 불거질 거고. 응?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만 쫓아오시면 돼요. 응? 편입하고 뭐 당장 수익 잡아내주세요. 그러면 뭐 당장 수익 나오면은 최고 대박이고 좋죠. 그렇지 못하다 해도. 그리고 복귀해 보시면 어때요? 분명히 윤정도가 차익 실현의 범위를 논하고 차익 실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던 자락이 어디에서부터인가를 고민을 해보세요. 어디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거 이탈되면은 돌리면은 재이탈될 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개선되고 앞에 고점을 뛰어넘어 거래 터트리고 근데 여전히 10%야. 갭상승 감안하면 부담이 없어. 프로그램 제한적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편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꺾여? 그러면 윤정수 성격의 밑에서 잡은 물량은 차익 실현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잡은 물량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손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 여쭤보니까 없으셔. 그거는 이제 윤정두가 전략을 잘못 잡아들여 왔다는 거죠. 아니야, 오히려 잘 따라오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항공우주를 위주로 우리가 봤었고, 그리고 이쪽에 간헐 매수 들어간 거는 11월 10일 그리고 11월 16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10일, 11월 16일 날 매수 사인을 넣을 때, 매수 사인을 드릴 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라도 설명을 또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거래 터졌는데 첫 번째 스타트 1,000억인데 야 스타트 1,000억이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스타트 터지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 뛰는 거 일동제약 같은 경우 또 신풍제약 같은 경우 그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어제 26,000원대 들어가신 분들 11월 10일 날 25,500원에 들어가신 분들 오늘 뭐 개장 초에 차익 실현하기 좋았고 밑에도 돌릴 때 편입하기 좋았고 단기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하기 좋았고 그리고 또 편입하기 좋았고 몇 차례요 오늘. 원래 원하는 바는 1조 터지고 한 20%까지 끌어올려 줘라 그 기준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이 돼서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계속 매수죠. 신규 편입자 매수 안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더 강하게 드렸겠죠. 근데 꺾이다 보니 그렇다면 뭐 차분히 들어갑시다. 들어가신 분들 분할 매수 분명히 20%의 기준이 처음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20%가 아니더라도 난 10%만 편입할 거야. 그럼 그걸 세 차례 분할 매수 하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새로 가입하셔서 좀 어려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디 있어요? 방금 거
문자 부분을 또 안 남겨놨네. 이쪽에 남겨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할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자 이제 다 편입됐으니까 분할의 기준이 이제 없어진 거고, 그다음 매수 평균 단가는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늘 시간에선 눌릴까요? 들어올릴까요? 만약에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나 이런 부분이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시간에서도 좀 땡겨 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에 뭐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평상시대로 올 초부터 들여다 봤던 것처럼 개장 초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27,850원 평단, 두 번째 28,400원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28,400원이 평단, 그리고 세 번째 29,150원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28,650원이 평단입니다. 그 평단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강bab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에요. 재편입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강연에 신청하셔야 돼요. 자리가 별로 없어요. 50석분이 안 돼요. 강연에 신청하셔가지고 강연의 부분에 요 기준, 그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 어제도 팍스에서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이 또 한 1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 그 확인하셔서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정신 없겠지만 우리 직원 오늘 이거 꼭 바꿔줘야 돼. 야간 방송 해야 되니까. 선착순 30명 애개가 아니고 선착순 30명 JDA 불기둥 종목 검색기 무료 증정 끝. 뭐 자료 증정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회원님들도 오셔야 돼. 이 화면은 늦어도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검색식 어떻게 종목이 나오는지. 미어 터집니다 이거. 100명, 200명 우습게 신청한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되니까. 근데 유료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신청하시면 유료기 때문에 100명, 200명 신청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강연회장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연회 선착순으로 오셔야지, 못 오시면은 유료 회원님들도 저희 마음대로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하십시오. 검색식 받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이제 변동성 종목군들은 대부분 잡혀서 나와요. 변동성 종목군들은. 네,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